동탄이 동탄할 노릇입니다. 무슨 삼국지 동탁도 아니고 지식산업센터만 그득하게 지어놓고 완전히 공실폭탄이 올시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우발. 오늘은 동탄의 지산을 가득 들고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식산업센터 병에 걸린 듯한 그런 모습이 듭니다. 도대체 지산이란 걸 누가 기획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정말 개탄스럽고요. 전국적으로 이래 많은 개미들의 피눈물을 흘리도록 만든 그 세력들과 그 인간들은 죽었어도 좋은 데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는 자기의 몫이다. 이래서 이런 세종과 경기권의 상가, 지산 등에 투자하신 분들에게 무조건 좀 비난의 목소리만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누구라도 여분의 돈이 있고 또 노후에 확실한 노후 생활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입장이라면 부동산에만 그동안 철저히 세뇌가 되어온 그 세대가 별다른 투자처를 생각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그 세뇌라는 게 사실 엄청나게 무서워서 지금 배당받는 주식이나 여타 채권 등 금융투자가 있다 해도 그러냐 이러면서 귀뚱으로 듣지 직접 실탄을 투입할 만한 그런 지식과 믿음, 배짱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생기지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이 들어왔고 또 보아왔고 마음이 내키고 눈앞에 건물이 떡하니 있으면서 저기에 내 상가가 있다 이런 식의 약간의 가시효과 또 물리적인 형태가 내 눈앞에 있고 그래서 가져다 주는 그 안정감 때문에 쉽게 그 고정관념을 못 바꿉니다. 그렇듯 상가, 아파트, 지산, 이런 토지 등의 부동산 투자를 특히 이 노령층으로 갈수록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다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에야 댓글만 읽어봐도 미국 주식도 이야기하고 배당도 이야기하고 하지만 여전히 퇴직금을 들고 있는 우리 구 세대들에게는 아직 요원하면서 불안하고 또 무서운 투자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지산 같은 저런 강급 주도의 사업의 홍보를 접했을 때 우리는 막연하게 나라에서 허가한 일이 크게 잘못될 일이 있겠냐, 돈을 설마 개인의 돈을 뺏어가게 하겠나 하는 등의 순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나라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업의 세계에서는 주체가 누가 되든 이익과 생존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은 사업의 타당성을 스스로 잘 분석하고 면밀히 살펴야 되십니다. 이런 지산들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분양받고 이렇게 공실폭탄이 된 경우들을 보면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사업에 몸을 실을 때는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런 거 기본 10억에서 100억까지 투자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저도 건너 몇 달이 건너 알고 있습니다. 이 지산이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리면서 급격하게 수가 늘어났습니다. 2020년 4월 말에는 1100곳이었는데 매년 100개씩 늘어나서 1년 전 기준으로 무려 150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에 주택 아파트 규제를 너무 심하게 했다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부작용으로 노후 대비와 투자 목적으로 지상가 상가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선 1가구 2주택을 피할 수 있으면서 부동산을 하나 가질 수 있는 데다가 지산은 무려 대출을 80%까지 내줬다고 합니다. 그 뜻은 1억 원짜리 하나 살려면 8천만 원까지 대출해 준다는 거의 전 국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대놓고 빚을 져라 하듯이 빚 근하는 사회, 빚 근하는 정부가 되었습니다. 요즘 아파트도 미분양이 7만 가구를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산 공실은 10만 개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무서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원, 동탄, 하남 이런 등지로 지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남, 제주, 전라 이쪽은 또 유독 지산은 좀 별로 안 보입니다. 관심이 없나 봅니다. 이런 전국적 지산 공실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일단은 공실이 계속 더 생겨날 예정입니다.
대체로 요즘 지산에서 들어가서 장사하는 업종들이 경기도 안 좋고 온라인으로 다 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 영업이 안 되는 곳이 더 많고 뭐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더 큰 공실로 다가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기본 한 2년 정도는 하는 편인데 평균 1년 미만으로 계약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답니다. 그만큼 자영업 및 스타트업 등이 영업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지산 자체가 수익률이 3% 미만으로 이래 잡히고 있는 편인데요. 그렇게 되면 대출금리 막아 넣지도 못하는 수준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러니 쉽게 말해서 물린 겁니다. 그럼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하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약 해지가 안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 계약금 포기하고 아니면 2배나 3배, 100 배상하고 계약 해지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지산은 특히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됐다면 시행사와 협의를 거쳐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산의 분양 계약서를 보면 대부분 시행사와 협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분양자가 갑자기 변심해서 계약 취소해달라고 해서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상승장일 때는 시행사가 계약 해제해주고 다시 팔면 되겠죠. 그런데 하락장일 때 계약 해제해달라면 어림도 없을 겁니다. 이미 중도금 대출은 수분양자 이름으로 실행됐기 때문에 분양자가 잔금 대출을 일으키지 못하면 대출을 갚지 못해서 그에 따른 연체 이자가 계속 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자는 신불자가 되기 싫으면 어떻게든 잔금 대출을 일으키고 잔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시중금리가 오르게 되고 임대료가 낮아지면 대출 가능행 평가가 낮아지고 자부담해야 하는 잔금액이 늘어나 버립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변수들이 독소조항으로 이렇게 곳곳에 숨어 있었는데 처음에 계약하러 가면 그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이런 말은 별로 안 해줬을 겁니다. 너도 나도 투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말이 다 좋게 들렸었겠죠. 너무나 친절해서 맨날 보고 싶은 얼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을 마주하면 그 얼굴이 결국 악마였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시고 만일에 이런 것을 보고 미리 우울해지면 그거는 참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게 물려가지고 이제 우울해지면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또 엎질러진 물이니까요. 진정한 복을 누리실 분은 누리시고 또 지금 좀 힘드신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견뎌야죠.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하루하루 견뎌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에게 저는 화이팅을 외쳐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